안녕하십니까. 박재순 TV의 박재순입니다. 잘 계시죠? 이 시간에는 중남미에 대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중남미가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먼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24시간, 26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며 또는 그 정반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정반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러 그런 소리를 하죠. 한국 서울에서 지구를 뚫고 저 내려가면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우루과이가 나온다고 그런 아무튼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가장 가까운가? 미국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또는 호주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어디로 가면 가장 가깝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정답은 이렇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다. 그런 지구본을 놓고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를 갈 때 태평양을 건너나 알래스카를 지나나 유럽을 가나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거리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비행기는 가는 곳마다 다르고 또 거리상으로는 같다 하더라도 비행기 운항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릅니다만은 그 길이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남미에 대해서 제가 아르헨티나에 1986년 36살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대학 강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 가장 최근에 2017년에 한국에 영원히 귀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한국에 와서 있었던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기간을 20년 이상을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하고 공부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했던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30대 후반에 50대 초반까지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실제 거기 가서 생활했던 그 경험을 학술적으로 말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저는 다행히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생생한 것을 증언할 수도 있고 또는 학문적인 것 여러 가지 해서 제가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쁜 그렇게 뭐 강의가 시원찮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남미는 여러 가지 시기로 구별하는데요. 원래 그 나라 중남미라는 그 나라 북미, 중미, 남미 그 나라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원주민을 따진다면 아시아로부터 가서 거기를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콜럼버스가 중남미를 발견했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콜럼버스가 그것을 없던 물건을 발견한 게 아니고 있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을 유럽인의 시각으로 볼 때 거기 가서 찾았다고 발견했다고 숨겨져 있는 그곳을 서양인들 눈으로 볼 때 찾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남미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대략 스페인 정복 이전의 중남미 존재했던 중남미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탐험과 서인도 제도 발견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를 인도를 찾아서 간 스페인 사람들이
중남미를 발견했던 그래 탐험 서인도 제도 발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특별히 스페인, 이탈리아 사람들이 중남미에 도착해서 신대륙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대륙을, 우리가 말하는 신대륙, 구대륙은 유럽을 이야기한다고 그럴 때 정복을 했던 그 시기가 있고, 그 정복을 한 다음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식민 통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남미가 그 유럽인들이 와서 정복을 해가지고 식민 통치를 시대를 겪었는데, 거기서 살던 중남미에서 뭐그 원래 원주민처럼 같이 살던 사람하고 또 원주민들하고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난 끄리오조라고 그러는데, 끄리오요, 뭐 스페인 말로 끄리오요 그러는데 우리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끄리오조라고 LL를 요하고 조하고 그렇게 발음이 약간 다른,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아르헨티나는 그 LL은 다르게 발음합니다. 끄리오요 애들이 그 자기 아버지 나라,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 나라를 상대로 해서 독립 전쟁을 하고 독립을 성취하는 그 독립 운동의 시기가 있습니다. 독립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나라를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독립국가로 형성된 1800년대의 독립국가로 들어선 그 독립국가 이후의 중남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분하다면 중남미가 독립국가가 된 후에 독재 그 군인들에 의한 독재 시대가 있었고 민주화 시대가 있고, 민주화 시대 이전에 또 그 많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의 중남미를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독립의 중남미라고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처럼 고조선,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시대가 왕정이 바꿔져서 시대가 엄격하게 구별됐던 것하고는 다르게, 그나마 조금 다릅니다만은 독립도 각각 여러 나라가 다르게 독립을 했는데, 독립시대 이후에 중남미는 한꺼번에 이렇게 포괄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남미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보기에 그 큰 아메리칸 대륙이 있죠.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크게 말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죠. 북아메리카는 맨 위에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멕시코, 그러니까 세계 거대한 나라로 구별되어 있는데 거의 북아메리카입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북아메리카에 속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독립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멕시코를 포함해서 중남미를 포괄합니다. 멕시코는 그래서 그 중남미라고 할 때는 그 멕시코가 포함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미, 남미로 구별을 하죠. 중미는 지도상으로 그 중간쯤에 있는 그 나라 그룹들을 중미라고 하고, 남미는 예를 들어서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같은 그 남아메리카 지도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를 남미로 나눕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한국에서 사용하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호칭을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 말로 하는 말이 라틴 아메리카, 라틴의 영향을 받은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아메리카 라티나, 이렇게 스페인어는 아메리카 라티나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렇게 합니다. 라틴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 제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라틴아라고 불러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하고 스페인어는 아메리카 라티나라고 불리는 곳이 중남미 미주 대륙의 미국과 캐나다를 제한, 우리가 그 대륙이 여러 대륙이 있는 중에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양 대륙의 캐나다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아메리카 라티나라고 하는 그 중남미 지역으로 부릅니다. 거기에다가 대륙은 아니지만 카리브의 지역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그 도서, 쿠바나 뭐 이런 그 아이티 같은 작은 나라들이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가 있는데 그 도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는 미주 대륙의 북부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면서 카리브 사람들이 그 자기들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리브해 지역을 넣어서 중남미 카리브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쪽 지방에 있는 위도상으로 북쪽인 북미에 속하는 멕시코는 성격상 라틴 아메리카로 분류하고 긴 미국과 멕시코의 긴 국경선 이하를 라틴 아메리카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북쪽에는 그렇고 남쪽에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띠에라 델 후에고라는 스페인 말로 말하면 부르 땅이라고 그러나요? 후에고, 띠에라 델 후에고라는 곳에까지 저기 북쪽에서 그 멕시코 북쪽에서 아르헨티나 남쪽인 띠에라 델 후에고까지는 12,500km에 이르는 긴 거리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거리의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구가 몇 킬로인 줄 아시나요? 보통 4만 킬로라고 그러는데 4만 킬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시작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온 걸 4만 킬로 정도, 4만 킬로미터 정도로 하는데 중남미 지역은 12,000킬로 정도, 12,000킬로 정도가 그 중남미 지역의 거리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의 총 그 국가 수는 33개 국가입니다. 우리 아시아는 좀 더 많고 아프리카도 많고, 아시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북미 지역인 멕시코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미가 7개 나라인데요. 7개 나라인데 중미가 7개 나라인데 멕시코 밑에 과테말라, 그 다음에 밑에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7개 국가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미에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라는 것은 적도를 의미하는데 에콰도르, 위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수리남. 가이아나, 수리남은 남아메리카의 위쪽 카리브해에 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미 1개국, 중미 7개국, 그러면 8개국인가요? 8개국에 남미 12개국, 그래서 20개국이 되네요. 거기다가 카리브 지역, 카리브해 지역에 13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웬만한 지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곳도
이게 아주 작은 나라도 있고 제법 큰 나라도 있는데 카리브 해 지역이 13개국입니다. 안티구아, 이 바부다, 바하마, 바르바도스,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아이티, 자마이카, 세인트 키스, 산크리스토발 레비스라는 지역입니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비센테, 앤 그라나딘, 트리나다 앤 토바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생소한, 우리 한국에서 보통 이름을 들어본 곳은 쿠바나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자마이카, 뭐 이런 정도는 그 이름을 들어봤지만은 그 기타 여러 나라는 아주 생소하죠. 여러분에게 생소. 저도 생소하고 그 지역을 구별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많은 분들은 더더구나 생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미 한 개국, 중미 7개국, 남미 12개국, 그래서 카리브 해적 13개국 해서 중남미 지역은 33개국, 33개 국가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 지난번에 우리가 유엔에 남북 관계가 대치되어 있고 그럴 때는 우리한테 늘 그 지지를 해 줬던 곳이고, 특히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그 6.25 전쟁이 났을 때 콜롬비아에서는 그 자기들 국군을 보내가지고 국군을 파견해서 전투를 해줬던 그런 사상도도 많이 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뭐 여기저기 수치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6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억 명. 캐나다가 많고 브라질도 많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상당히 그 큰 나라들이 있어서 중남미 전체 국가는 약 6억 명을 상회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은 2057만 평방킬로미터가,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약 한반도의 94배, 100배 가까이 되는 그 면적이고, 한국, 남한에, 우리 남한에는 남한보다는 200배 정도 되고, 2057만이니까 우리 남한보다는 200배가 더 큰 그런 그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지표면의 15%래요. 인구는 아까 6억 명을 상회한다는데 지금 현재 6억 4천 명 정도,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세계 인구의 8.7%. 그 지표는 15%인데 인구는 8.7%이니까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닌 걸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국은 한국 사람이 살고 중국은 중국 사람이 살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는 여러 인종이 섞여 있지만 그 남아메리카 사는,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인종, 그러니까 이 인간의 종류로는 아메리칸 인디오가 있습니다. 원래 그 쪽에서 살았던 인디오, 아메린디오가 있고, 메스티조는 그 혼합된 인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오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인들과 섞어져 있는 거고, 아프로 아메리칸, 아프리카 사람하고 그 현지인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뭐 섞어서 거기서 난 애들을 인종을 아프로 아메리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디오도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등 여러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아메리카 라티나의 그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원은 석유 및 가스가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죠. 가스 마찬가지로 은, 주석, 니켈, 철관석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아메리칸 아테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GDP가 5조 3천억 불, 이게 IMF의 2018년의 기준으로 5조 3천억 불, 이 생소하기는 하겠지만은 5조를 넘는 3천억 불이 중남미 전체의 GDP입니다. 수출입은 중남미가 그렇게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하고 다음에 연결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수출입은 많은 나라가 아니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나라는 광활한 땅에 많은 물자가 생산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봐서는 자원도 풍부하고 또 물자, 예를 들어서 농산품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지하 자원과 생산품이 많이 생산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산업이 IT 산업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3차, 4차 산업이 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서로에게 필요한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남미란 어떤 나라인가, 어떤 지역인가, 중남미, 북미, 중미, 남미, 카리브에 합쳐서 33개 나라가 33나라 한 지역을 이루고, 다음에 이제 언어 같은 것도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브라질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죄송합니다. 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배했던 그런 지역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브라질, 큰 대국인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언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첫 시간에 중남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서 차츰차츰 중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체 중남미를 개관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쿠바 같은 우리에게 관심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까지 살펴보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중남미에 대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박채순 TV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순 TV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위의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크게 전문적인 내용은 못 되더라도 중남미를 한번 저하고 함께 쭉 훑어보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닐지라도 일반 상식으로 세상의 한쪽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우리와 다른 곳에서 생존하고 있는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일상에서 행복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